중동을 순방 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카타르에서 극진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초고가 항공기를 선물 받기로 한 데 이어 카타르 항공이 보잉사의 항공기를 대규모로 주문하는 등 양국은 안보 경제 패키지 합의도 체결했습니다. 저소득층 의료 지원 예산 메디케이드의 대규모 삭감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인타운 지역에서도 대규모 집회와 가두 시위가 열렸습니다. 불법 체류자 단속 지원 업무에 연방수사국 FBI까지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통안전청 TSA가 보조 배터리와 휴대용 충전기를 위탁수화물 반입 금지 품목으로 지정했습니다. 영남권 집중 유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역구도를 깨고 대세론을 굳히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경제와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각 지역 발전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C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 and me. CBB and me. CBB and me. C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메디케어는 매년 건강보험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2025년 에스티바 헬스는 캘리포니아에서 4점 이상 받은 우수한 건강보험 중 하나입니다. 에스티바 헬스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1888-688-8584로 전화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해외 순방으로 중동 국가들을 찾은 트럼프 대통령이 카타르에서 극진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카타르 항공이 보잉사의 항공기를 대규모로 주문하는 등 양국은 안보와 경제를 거래하는 패키지 합의도 체결했습니다. 첫 소식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타르 군주가 공항에서 직접 트럼프 대통령을 영접합니다. 이어 정상회담 장소까지 빨간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포함된 차량 행렬이 대통령 전용차 비스트를 호위합니다. 수십 마리의 낙타와 아라비아 말도 호위 행렬에 등장합니다. 전통 격식을 갖춰 트럼프의 방문을 극진히 예우한 겁니다. Listen, we appreciate those camels. I haven't seen camels like that in a long time. You are the first American president to officially to visit Qatar. Right? So we're very honored. We're very honored. 미국과 카타르는 안보 지원과 협력 대가로 거액의 오일머니를 받는 안보 경제 패키지 합의도 체결했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카타르에서 최소 1조 2천억 달러 가치의 경제 교류를 창출하는 합의에 서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보잉 등이 카타르 항공과 96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습니다. It's the largest order of jets in the history of Boeing. That's pretty good. 40, so it's over $200 billion. But 160 in terms of the jets. That's fantastic.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순방으로 막대한 투자를 유치했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집계 결과 규모가 과장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카타르 왕실이 선물로 준비한 5천억 원 상당의 전용기에 대해선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공화당이 추진하는 저소득층 의료 지원 예산 메디케이드의 대규모 삭감에 반대하는 시위가 어제와 오늘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인타운 지역에서도 대규모 집회와 가두 시위가 열렸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인타운 북쪽 버먼트와 산타모니카 교차로 지역. 대형 배너가 건물 주차장 입구에 걸렸습니다. 모인 사람들은 저마다 영어와 스페니쉬로 적힌 피켓을 들거나 티셔츠를 입었습니다. 어제와 오늘 캘리포니아 주 전역에서 이어지고 있는 메디케이드 삭감 반대 행동의 날의 일환으로 오늘 한인타운 지역에서도 대규모 시위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시위 집회에는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은 700여 명이 모였습니다. 현재 메디케이드 수혜를 받고 있는 일반인부터 병원과 의료 클리닉에서 일하는 의사와 간호사, 의료보험과 비영리단체 종사자 등
다양한 직군의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추진하는 메디케이드 삭감안을 즉각 철회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Somewhere between 8 million and 14 million people nationwide losing coverage. And in California, what that means is we're going to lose something like $10 to $20 billion in revenue every single year to support the work that we're doing. This is massive. It will be devastating. 이날 집회에는 알렉스 파디아 연방 상원의원, 루즈 리바스 연방 하원의원, 힐다 솔리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등 민주당 측 주요 정치인들도 화상으로 집회 참가자들을 독려하고 뜻을 같이 했습니다. 연설에 나선 주요 인사들 모두 메디케이드 예산을 삭감하려는 조치가 취약 계층은 물론 의료업계 전반에 엄청난 타격을 가져올 것이라며 반대를 표명했습니다. ERs will be sought. We know that we will be waiting more, and if I have a heart attack or a real emergency, the entire system will be collapsing. As community clinics, as rural hospitals, and hospitals that depend on Medicaid, what will happen? We will not be able to see our patients. That means less doctors, less nurses, and less health for our communities. 연설 직후 참가자들은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산타모니카와 버몬트 교차로를 중심으로 양방향 한 블록에 걸쳐 대규모 가두 시위가 펼쳐졌습니다. 지나는 차량들도 경적을 울리며 시위에 호응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앞서 공화당은 지난 일요일 10년간 8,800억 달러 규모의 예산 삭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규모 메디케이드 개편안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2조 달러에 달하는 연방 지출 감축 계획의 일부로 65세 미만 수혜자에게 근로요건을 도입하고 1인당 지출 상한제, 매 2년마다 심사 자격 검토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공화당 측은 개편안을 통해 세금 감면과 국방 국경 보안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동시에 연방 적자 폭을 줄이고 재정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민주당과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향후 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불법 체류자 단속에 연방수사국 FBI까지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전역의 FBI 지부는 최근 소속 요원들에게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체류자 단속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 시간의 약 3분의 1을 할애하라는 방침을 내렸습니다. FBI가 직접 불법 체류자 단속에 나서지 않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각종 연방 사법기관의 인력이 불법 체류자 단속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청이 여행 시 흔히 지니고 다니는 보조 배터리와 휴대용 충전기를 위탁 수화물 반입 금지 품목으로 지정했습니다. KBTV 주연우 기자입니다. 교통안전청은 연방항공청의 새로운 지침에 따라 여행객들이 자주 소지하고 다니는 전자기기 중 하나인 보조 배터리 및 휴대용 충전기의 위탁 수화물 반입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새 지침에 따르면 리튬이온 배터리 및 리튬 금속 배터리를 사용하는 보조 배터리, 휴대전화 충전기 배터리 등은 반드시 기내 수화물로만 휴대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휴대용 충전기와 보조 배터리는 리튬이온 또는 리튬 금속 배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번 규정은 대다수의 여행객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치는 또한 개인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리튬 금속 배터리와 충전 가능한 리튬이온 배터리에도 적용되며 이에 따라 카메라, 휴대전화, 노트북, 태블릿, 손목시계, 계산기 등 여러 기기가 필수 소지품으로 지정될 전망입니다. 외장형 배터리 충전기 역시 리튬 배터리를 포함할 경우 위탁 수화물로 실을 수 없고 반드시 소지해야 합니다. 전자담배 및 베이프 역시 리튬 배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내 수화물로만 소지할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주연우입니다. 장전된 권총을 들고 경찰과 대치하던 아동들 모습이 영상에 포착됐습니다. 실외기 뒤로 어린 형제들이 몸을 숨깁니다. 실탄이 장전된 권총이 손에 들려 있는데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며 장난을 치는 모습도 보입니다. 출동한 경찰은 7살과 9살 아동에게 총을 내려놓으라 지시했지만 아이들은 오히려 경찰에 총을 겨누기도 합니다. 위험 상황임을 감지한 경찰은 비살상 탄환을 발사해 두 아동의 주의를 돌리는 데 성공했고 현장에서 신속하게 무기를 빼앗았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두 아동 중 한 명은 방아쇠를 당기는 등
위험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총이 오작동을 일으켜 발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위기 상황에서 드론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상황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틀째 영남권 집중 유세에 나섰습니다. 이수민 기자입니다. 부산에서 유세를 시작한 이재명 후보. 이번 대선도 박빙의 승부가 될 거라며 반드시 투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기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한 분이 3표씩을 확보해달라. 험지어서 찾은 게 아니라며 모두 다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견이 있는 산업은행 대신 해양수산부와 민간 해운회사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싹 다 그냥 부산으로 갖다 주면 좋겠는데 그게 됩니까, 여러분? 정치는 실현 가능한 약속을 하고. 창원과 통영, 거제도 찾았습니다. 함께 만들 자신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 있다! 모함을 당해 죽을 뻔한 이순신 장군을 언급하며 지역과 진영을 떠난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내가 모든 권력을 갖겠다. 민주당, 야당 다 없애버리겠다. 이러면 이게 정치가 되겠습니까? 투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심판해달라고도 했습니다.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으면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겨라, 이겨라, 이겨라. 내란 수계가 그러고 있어요, 지금. 조선업 미래발전 5대 전략을 내놓으며 지역 경제를 살리고 해양 강국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이틀째 영남권에서 유세를 이어가며 지역 구도를 깨고 대세론을 굳히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영혼합 화합의 상징인 하동 화개장터에서 청년들과 만난 뒤 전남 광양과 목포로 넘어가 전통 지지층 표심 잡기에 나섭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독재 국가가 될 것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현예슬 기자입니다. 전통시장에서 일정을 시작한 김문수 후보. 시민들에게 큰 절을 올리며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거듭 약속했습니다. 장사도 잘 되고 또 시민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시장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천 우주항공청을 찾아선 2032년 달 착륙, 2045년 화성 탐사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전폭적인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예산 5% 이상 연구개발 분야 투자, 과학기술 부총리 신설,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각종 지원 확대 등을 담은 우주 과학기술 분야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우주항공 부분에 대해서 집중 지원하는 것이 대한민국 미래고. 창원에선 원전 관련 업체를 찾았습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 SMR 등 차세대 원전 산업 육성 공약을 재확인하며 민주당 정부 시절 탈원전 정책도 비판했습니다. 절대 굴하지 않고 끝까지 잘 극복해내신 여러분 사건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기상과 같다고. 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 추진 등을 언급하면서 입법권에서 행정권, 사법권까지 독차지하면 독재 국가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 독재, 시진핑 독재, 히틀러 독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공식 선거운동 시작 후 사흘 동안 영남권 보수 민심 다지기에 주력했던 김문수 후보는 오늘부터 수도권에서 본격적인 중도 외연 확장에 나섭니다. KBS 뉴스 현희슬입니다. 롱비치를 통해 담배 수백 보루를 밀반입하려던 여성 2명이 적발됐습니다. 오늘 연방 세관 국경보호국은 멕시코 엔시나다에서 롱비치에 입항한 크루즈선 탑승 여성 2명이 담배 749보루를 밀반입하려다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담배 한 보루 평균 가격은 약 $80로 총 금액은 5만 9천여 달러에 달합니다. 적발된 여성 2명은 상업용 담배 수입에 필요한 허가 증명서는 없었습니다. 연방 세관 국경보호국은 해외에서 저렴하게 구매한 담배를 미국에서 판매할 경우 암시장업자들이 큰 이윤을 남기게 되고 연방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 회피로 범죄는 물론 소비자에게도 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글로벌 잘팝팝 시장 공략을 위해 미국에서 데뷔한 걸그룹 A2OMA가 지난 주말 미국 최대 음악 축제 중 하나인 왕고 탱고 무대에 올라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콘서트 현장을 이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던 지난 토요일. 시원한 바닷바람이 가득한 캘리포니아주 헌팅턴 비치에 특별한 무대가 설치됐습니다. 국내 최대 음악 라디오 채널 중 하나인 키스 FM이 주관하는 왕고탱고 콘서트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초대형 무대가 모래사장 위에 설치되면서 헌팅턴 비치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인파가 집중됐습니다. 2025 왕고탱고 콘서트에는 A2O 엔터테인먼트 이수만 키 프로듀서가 처음으로 내놓은 다국적 걸그룹 A2OMA가 미국 팬들과 소통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Today we're going to perform Wango Tango. It is our very first performance in front of US fans, so we're super excited about it and we prepare a lot for Wango Tango. 잘팝팝 1세대로 불리는 A2OMA의 절도 있는 안무는 무대를 금세 장악했습니다. 지난해 연말 중국에서 첫 발매된 디지털 싱글 언더 마이 스킨, 지난달 미국에서 발매된 두 번째 디지털 싱글 보스의 무대가 연이어 펼쳐지면서 공연장은 축제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Now we are promoting Boss, our new song in the US, so we are super excited for the future. So make sure you keep your eyes on A2OMA. A2O 엔터테인먼트의 이수만 키 프로듀서는 글로벌 잘팝팝 그룹 A2OMA는 앞으로 미국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에서 활발히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유럽의 일본의 음악들을 다시 듣고 중국 음악까지도 다시 들으면서 아시아가 살아있는 글로벌적인 팀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08년생 미국과 중국 국적을 보유한 다국적 걸그룹 A2OMA는 앞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해외 공연을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장르로 한류 열풍의 주역인 K-팝의 계보를 잇고 있는 만큼 한인 팬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당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갑작스러운 우박이 쏟아져 차의 유리가 깨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이징 중심 천안문 광장에 강한 빗줄기와 함께 우박이 쏟아져 내립니다. 갑작스러운 우박에 야외 테이블에서 식사하던 사람들은 먹던 음식조차 챙기지 못하고 처마 아래로 몸을 숨겨야 했고 거리를 오가던 시민들도 급히 대피했습니다. 강풍까지 거세게 불면서 잠시 열어본 차 창문 틈으로 우박 알갱이가 쏟아져 들어옵니다. 우박 중에는 거의 달걀만한 크기도 있었습니다. 야외에 주차된 차량들은 고스란히 우박에 맞아 차체가 움푹 팼습니다. 차 유리도 깨지고 구멍이 뚫렸습니다. 这开个风挡玻璃，完了，哎呦，你说这点背的。 중국 기상당국은 뜨겁고 습한 공기가 상층부에 있던 찬 공기와 만나 우박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계절이 바뀌는 시기엔 대류 현상이 활발해 우박 위험이 큰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아주관광이 오늘 대한노인회 미주총연합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한인 1세대들의 모국 방문 기회 확대를 위한 목적입니다. 오늘 오전 LA 한인타운 아주관광 사무실에서 업무 협약식이 개최됐습니다. 대한노인회 미주총연합회와 협력관계를 맺은 아주관광은 앞으로 모국 방문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로 협력해서 이분들의 노후 삶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고 싶다는 취지입니다. 노인회는 시니어들의 모국 방문 기회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한다는 계획입니다. 노인들을 위해서 좋은 관광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편 대한노인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아주관광은 총 10박 11일 일정의 한국과 베트남 방문 프로그램을 경쟁적인 가격으로 협회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재미한국학교 북가주 지역 교사 연수회가 쿠퍼티노 시니어 센터에서 개최됐습니다.
올해 교사연수회는 미주 한인 디아스포라 교육과 과제를 주제로 미니 특강과 토론, 현장 질문과 토의로 진행됐습니다. 특강은 지난해 톨스토이 문학상을 수상한 김주혜 작가와 사단법인 한국여성독립운동연구원 심옥주 원장이 나섰습니다. 지난 주말 열린 교사연수회는 재미 한국학교 북가주 지역이 주최하고 제인윤재단이 후원해 열띤 학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국의 한 청년이 챗GPT를 이용해 1년간 맥도날드에서 무료로 식사를 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입니다. 미국의 한 과학 전문 매체에 따르면 이 청년은 맥도날드 영수증에 있는 고객 만족도 설문조사에 불만 사항을 지속적으로 남겼습니다. 청년은 이 과정에서 챗GPT를 활용했는데 맥도날드에 대한 불만 사항을 입력하고 12,000자 이내에 과장된 후기를 요청하자 맥도날드가 무료 식사권을 보상으로 제공할 수밖에 없는 불만 사항을 답변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맥도날드에서 무료 식사권을 받은 청년은 다른 지점에도 불만이 담긴 후기를 보냈고 그때마다 식사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실을 보도한 매체는 인공지능의 창의적 활용을 보여줌과 동시에 윤리적 사용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례라며 AI의 오용 방지를 위해 윤리적 지침과 감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식시장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내일 4월 생산자 물가지수와 소매 판매 지수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진 느낌인데요. 다우존스는 이틀 연속 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내스닥은 작년 6월 이후 11개월 만에 6일 연속 오르는 데 성공했습니다. 올해 들어 최초의 6일 연속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내스닥의 상승폭은 8.2%에 달했습니다. 오늘 장중 최고치 기준으로 작년 12월 16일 사상 최고치에서 5.1% 모자란 지점까지 반등했습니다. 이처럼 다우존스와 내스닥의 희비가 며칠째 엇갈리고 있는 상태에서도 기술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졌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매그니피센트 세븐 중 테슬라는 6일 동안 26.2%나 올라 12주 최고치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7일 찍었던 저점 대비 무려 61% 폭등한 지점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